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치킨, 피자, 햄버거 기름지고 입에 달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매일 같이 실컷 먹어도 절대로 물리지 않는 날씬하고 튼튼해지는 식토부리 우리 먹거리. 김치, 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노래하는 건강지킴이 호서대학의 이기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에이, 좀 촌스럽지. 노래 김치가 뭐야? 된장이고. 근데 이 김치 된장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는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네.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예, 발효 음식.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천천히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세월이 담긴 음식을 무슨 음식이라 그러죠? 슬로우 푸드. 예. 슬로우 푸드의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패스트 푸드. 예. 속성으로 막 기름에 튀겨서 금방 만든 음식. 물론 기름지고 달긴 하지만은 우리 몸엔 왜 해로워요? 기름기가 많아서요? 또 발효가 안 돼서. 그보다도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다 망가뜨려요. 대사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소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세포로 그 먹은 음식이 전달이 되면서 그 세포 안에서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런 과정이 대사 과정인데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저의 평생 멘토 노릇을 해오신 혜민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사실 이제 그분이 저에게 그 뭐 스님들은 그 주로 채식만 드시고 사니까 저는 이제 식물을 연구해 온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해봐라 저걸 연구해봐라 해서 뭐 저한테 1000년초도 연구해봐라 100년도 연구해봐라 해서 제가 그걸 사실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써주신 글 중에서 식즉 신심 그런 그 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음식이 곧 몸이요 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요즘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니요. 예, 특히 이제 그 빨리빨리 만든 아까 얘기한 그 슬로우 푸드와는 반대인 패스트푸드가 상당히 문제인데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름기가 뭐예요? 당분이나 기름기가 많은데 그게 뭐예요? 열량이 많아요. 열량원이에요. 열량원. 그러니까 열량 덩어리예요. 근데 거기에 미네랄, 비타민, 효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 그냥 달고 기름진 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식물의 또는 고유의 색이라든가 맛성분 또는 향기성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 대사병. 다 같이 대사병. 대사병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비만, 당뇨, 고혈압.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병이 되고 또 뇌출혈이 돼서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젠 음식을 옛날에는 무슨 음식이든지 닥치는 대로 가리지 말고 먹어야지 건강해진다.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죠? 네. 근데 지금은 거꾸로야. 어떻게?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공부를 해서 얻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가려서 먹어야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쳐드린 그 김치된장 청국장 이 노래는 이제 그 교과서에도 들어갔어요. 바른생활 책에 들어가 있고 또 이 외에도 제가 나중에
우리 음식이 왜 좋은가를 설명할 때 저는 항상 한국의 자연 철학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정신,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한강은 흐른다. 이런 노래도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나쁜 음식이 우리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의사가 그 아주머님이 찾아오셔갖고 아이들이 비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그 물어봐서 되물었어요. 평소에 뭘 주로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주냐 그랬더니 주로 뭐를 먹일까요? 기름지고 튀긴 음식, 단 음식, 그리고 주로 인스턴트 음식. 또 야채는 뭐 거의 요즘 애들 야채를 너무 안 먹으니까 되게 심각한데 그냥 고기만 많이 먹이는 이런 그 식습관을 이제 나타냈죠. 그래서 이런 그 패스트푸드 문제를 극명하게 직접 그 보여주는 예가 남태평양에 있는 미크로네시아라는 조그만 섬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 미국령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서 동네마다 뭐가 생겼을 것 같아? 햄버거집, 피자집, 뭐 도넛집 이런 것들이 막 생겼죠.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는데, 근데 원래 그 원주민들은 맨발을 벗고 살고 또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빵나무 열매라는 그 열매처럼 생겼는데 나무에 열리는데 전분질이에요. 그거하고 뭐 바나나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 섬이니까 바다에서 잡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생선류들을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지고 단 맛에 그 미각을 뺏기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 가끔 이제 뭐 방송 지구촌 뉴스에 등장을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비만이에요. 또 당뇨가 80%가 또 넘고. 그러니까 근데 비만도 보통 비만이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100몇십 킬로. 근데 놀라울 만한 일이 사람들이 그 의족을 하고 다니거나 발을 자른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맨발을 벗고 사는데 당뇨병에 걸리면 상처가 생기면 나요, 안 나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체가 다 무슨 병동처럼 그 나라 전체가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당뇨병에 걸리면은 족부궤양 아시죠? 족부궤양. 발가락도 하나씩 없어지고 핏줄이 말라가면서 또 그 망막증에 걸려서 이제 실명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지금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외환위기 이후로, 그죠? 외환위기 이후로 세계화라는 그 미명하에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면서 진짜 좋은 위치, 거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는 죄다 다 패스트푸드점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특히 남성들의 비만이 아시아 1위래요. 남녀 합쳐서 비만율이 30%가 넘었는데 30한 1, 2% 되는데 특히 남자들은 30대 비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30대 비만이 42, 3%. 거의 두 명 중에 한 명이 비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당뇨 환자 1000만 시대가 곧 도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자도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역시 얼마 전에 그 발표된 내용인데 여자들의 유방암이 10년 만에 3.2배인가 하여튼 10년 만에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아시다시피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와 있는데 에스트로겐은 아시다시피 그 동물 가축들을 키우는데 성장제로서 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만이 되면은 암 발병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져요. 자궁암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암 같은 거 5배가 높아진대요. 비만이 되면. 그리고 이제 대장암도 2배. 금방 말씀드린 유방암도 한 1.5배 이렇게 높아진다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음식이 왜 나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나를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거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섭리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그 자연식품을 먹으면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 야생의 상태에서 자란 그런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 되는데, 자,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여기 그 여러 가지 야채 이런 걸 이제 그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직접 평상시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키웠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심지어는 물도 안 줘요. 저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들 그 집에서 온실처럼 아이들을 키웠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걔들이 바깥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바로. 호랭이가 새끼들을 일부러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살아남는 놈만 키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온실에서 키우면 절대 안 되죠, 그죠? 근데 온실에서 키운 야채나 과일도 똑같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깻잎 하면은 이게 어떤 음식인가? 깻잎 하면 여러분들이 딱 안 떠오르죠? 근데 저는 떠올라요. 깻잎 하면 냄새가 코를 찔러. 그래서 그걸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박비향. 찌를 박, 코비, 향. 그렇게 향기가 지독한 야채인데 요즘 마트에 가서 사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 냄새가 그게 아주 오묘하고 정말 그 냄새가 기가 막힌데, 아니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냥 부드럽고 달기만 해. 모든 과일이 다 부드럽고 달기만 해. 왜 그럴까요?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뭘 쳐서 그래? 농약을 쳐서 그래, 농약. 아니 그럼 농약을 치면은 왜 냄새가 안 날까? 그 냄새 물질이 무슨 물질이야? 그 향기 물질이 무슨 물질이에요? 바로 벌레들을, 해충을 내쫓는 물질이에요. 근데 농약을 치면 어떻게 돼?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미쳤어, 안 만들지. 나 같아서 안 만들겠다. 마찬가지예요. 맛성분. 향기 성분뿐만 아니라 맛성분도 마찬가지야. 떫은 맛이라든가 쓴맛이라든가 어떤 식물들의 고유의 맛을 나타내는 성분들도 사실은 벌레들을 내쫓기 위해서 또는 바이러스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병원균을 퇴치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만드는 자기 방어 물질이다. 자기 방어 물질. 뿐만이 아니라 색소도 마찬가지. 색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색깔이 엄청나게 진하죠. 이야, 이거 엄청나게 진해요. 이거 보세요. 이야, 상추가. 이 색소들이 사실은 햇빛과 싸우기 위해서 식물이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하얀색도 있고 까만색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칼라 물질들을 만드는데, 최근에는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또 항암 효과가 있더라. 암을 막아주는 거야. 사실은 제가 평생 연구한 게 바로 그런 식물성 그런 여러 가지 그걸 화이토케미칼이라고 그래요. 식물성 영양소 화이토케미칼. 그래서 이런 색깔들 제가 이렇게 천년초도 가지고 나왔는데 요 자줏빛이라든가 이런 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특유의 어떤 개성을 나타내는 색소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러한 색소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유해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식물들이 만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충을 퇴치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농약을 치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면은 그런 것들이 안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면은 비닐하우스가 그 비닐이 UV를 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해산소가 생기지 않으니까 색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쳤어요? 안 만들어, 나 같으면. 그치, 그걸 왜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려서는 무슨 병? 아토피.
아토피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진짜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정말 끔찍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아토피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지금 너무너무 많아. 왜? 우리가 계속 나쁜 음식을 취하니까. 사실 그거는 태열이라고 해서 원래 아토피는 예전에 특별한 아이들만 태열이라고 해서 한 10%도 안 되는, 그래서 그게 그 뭐 돌이 지나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평생 안 없어져서 정말 흉측하게 무슨 파충류 피부처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결국은 텃밭에서 우리가 직접 심어 먹는 게 최고죠. 그죠? 아니면 최소한 유기농 식품을 평상시에 찾아야죠. 이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힘이 나고 에너지가 충천해서 눈이 맑고 빛이 나요. 어때요, 제 눈? 목소리도 쩌렁쩌렁 힘이 나죠. 그죠? 왜?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전하니까 힘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피곤해지지도 않아. 감기도 잘 안 걸려. 뭐 봐야지 알겠지만 암도 아마 잘 안 걸릴 겁니다. 나는 옛날에 고기 먹던 시절, 내 기억을 해보면 1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두세 번 먹었던 것 같아. 명절 때나 아버님 생신 때.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불고기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묵국에다가 고기 몇 점. 그러면 이제 그걸 씹다가 못 삼키는 거야 이걸. 그리고 학교까지 가져가서 씹어. 아이들 앞에서 또 이쑤시개도 하나 준비해 가서 폼을 잡았죠. 그렇게 옛날에는 고기가 참 드물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너무너무 흔한 게 고기고, 옛날에는 닭을 키우면요, 집집마다 그 닭장이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닭을 키웠는데 우리도 이제 뒤뜰에 닭장이 있어서 한 10댓 마리는 항상 있었는데, 이제 가을이 한 11월 말쯤 되면은 이렇게 그 볏집으로 닭둥어리를 만드세요, 아버님. 그럼 거기다가 계란을 한 20-30개 이렇게 넣고 거기다가 씨암탉을 딱 갖다가 앉혀두면은 한 3주 되면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죠? 진짜 이뻐요, 병아리가. 그럼 엄마 닭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이 갑니다 하면서 그 자기 병아리들한테 지렁이, 땅속에 박혀 있는 거 지렁이 찾아서 빼먹는 법. 또 벌레 잡아먹는 거. 군뱅이 잘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뭘 먹였을까요? 닭들은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 모래 주머니에 모래를 먹어야지. 모래 답까지 가르쳐 주는데 모르시네. 모래를 왜 먹어요? 부수기 위해서. 이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똥집은 사실은 그 똥이 아니라 맨 처음에 먹자마자 이빨 역할을 하는 모래 주머니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5월 정도 돼야 약병아리가 돼서 이렇게 인삼 넣고, 또 뭐죠? 그 옛날에는 진짜 녹용도 집어넣었어. 제가 종갓집의 종손이라고 저만 몰래 먹었어요. 지금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적어도 한 8월은 돼야 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어서 장닭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몇 달 걸리는 거야, 이게? 8개월, 10개월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먹는 통닭 이런 거는 몇 달 만에 양계장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맞아요. 한 달 만에 나와. 왜 이렇게 빨리 자랄까? 왜 이렇게 빨리 자라요? 꼼짝도 못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먹은 게 다 살로 가죠. 그죠? 밤에 잠도 안 재워. 거기다가 또 뭘 먹여? 빨리 자라라고? 성장 촉진제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먹여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률 최고의 국가가 됐어요. 지금 페니실린은 전혀 안 들어. 그래서 몇몇 그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탤런트 이런 분들이 뭐 수술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이 돼서 그런 걸로 추측을 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냥 1년은 적어도 키워야 될 걸 한 달 만에 키우니까 뭐 5,000원도 안 되는 배포큰 치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름지고 짠 맛은 식물 고유의 식품 고유의 맛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다못해 나무를 분해해도 저게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저 셀룰로즈가 포도당으로 사실은 돼 있어요. 풀을 분해해도 다 그 에너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달고 기름진 거를 땡기게 돼요. 특히 고3 학생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달고 기름진 거를 입에다가 뭐 달고 사는데 이게 하여튼 그 에너지로 가느냐. 달고 기름진 게 에너지체이긴 한데 그게 에너지로 또 안 가. 왜 안 가요? 미네랄, 비타민, 효소 이런 게 거기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제거하고 단맛하고 기름진 맛만 나게 그렇게 그 입을 끌려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도 에너지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몸에 쌓여서 복부에 쌓이면 복부지방, 간에 쌓이면 지방간, 피하에 쌓이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런 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거꾸로 아까 그 미크로네시아가 이렇게 미국령이 되면서 그렇게 국민들이 다 뚱뚱해지고 그냥 당뇨에 걸리고 한 거와는 반대로 오히려 서구 문명과 이렇게 절연이 되면서 건강한 나라로 된 그런 특별한 예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쿠바 얘기 들어봤어요? 네. 91년도인가 그때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쿠바가 경제 봉쇄로 모든 수입이 다 끊겼어. 그러니까 기름도 수입을 못했고 물론 이제 비료나 무슨 농약 이런 것도 다 수입이 끊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 모든 농기계들이 다 스톱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도시 유기농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조금만 땅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상자 농법을 해서 특히 이제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유기성 폐기물들을 비료로 만들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쿠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화학 농약이나 비료 이런 데 의존하지는 않고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특별한 그런 농법 같은 걸 개발하고 또 뭐 인도의 님나무 같은 특별히 그 구충 방제 효과가 있는 그런 식물들을 심고 이런 식으로 또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렁이 농법으로 이렇게 해서 땅을 살리고 그러니까 땅이 사니까 우리 몸도 사람의 몸도 사는 거야.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물이 오염이 되고 흙이 오염이 되면 당연히 음식물들이 다 오염이 되고 우리도 오염될 수밖에 없죠. 원래 쿠바는 식량 자급률이 43%밖에 안 됐는데 100%가 됐어요.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도 세계 최저. 그리고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것도 한 3분의 1이 줄어가지고 그쪽에 그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좋은 음식이 뭘까? 좋은 음식이 뭐예요? 아까 내가 자연의 뭐에 따른 음식? 섭리에 따른 음식. 그러니까 순리대로 우리가 키워서 먹어야지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순리대로 만든 음식이 무슨 음식이에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먹어온 한식. 다 같이 한식. 네. 한식이 정말 중요한 그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따라서 만든 음식이다. 특히 이제 우리의 한식은 대단해요. 보세요. 제가 이제 자연 철학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자연 철학의 기본 정신이 무위다. 무위는 아무것도 안 한다. 무행위가 아니고 무작위, 조작을 안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열을 한다든가 또는 분리 정제를 해서 뭐 설탕 199.9% 설탕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짓은 안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먹어? 가능하면 그대로 그 많은 산에 들에 가면은 많은 산야초들 그거 다 갖다가 뭐 독이 좀 있으면 살짝 데치면은 그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독이 없어지거든. 그거 다 그냥 된장 간장에 고추장에 묻혀서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먹는 거야. 또 쌈을 싸서 먹고, 그죠? 또 섞어서 어떻게 먹어? 비빔밥으로 먹고. 자연 철학의 또 기본 정신이 뭐냐 하면은 그 상생이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자. 남을 방해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자. 조화롭게 사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음식이 사실은 이제 2006년도에 그 뉴욕의 세계적인 건강 잡지 헬스가 뽑은 5대 식품 중에서도 이걸로 뽑혔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일본의 그 발효콩 종류가 뭐 나또라든가 미소가 뽑혔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나라에서 건너간 거죠? 우리나라. 왜? 콩이 우리나라가 오리진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다 이제 그런 뜻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 환경과 음식을 연결시켜서 그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을 간 게 1985년이니까 벌써 한 몇 년 됐나? 꽤 됐죠, 그죠? 한 20, 30년 돼 가는데 그때만 해도 뭐 유학 간다는 건 꿈도 못 꿨어. 워낙 그 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독일에 가자마자 이게 그 와이프가 임신을 했네. 둘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가난한 유학생이 그래서 어느 분이 어떤 독일 할아버지가 동양 사람을 좋아하니까 같이 가서 살아라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헤르만 바그너라는 음악가 할아버지 집에서 한 1년을 살았어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그때 85이었어. 85년에 85 딱. 그래서 내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그때 가니까 내가 불쌍했는지 옷을 한 벌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20대 때 선물 받은 옷인데 진짜 최고의 옷이라는데 그게 바로 이 옷이에요. 이게 한 몇 년쯤 됐을까 이 옷이? 한 80년 됐어. 저는 지금도 그 할아버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독일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검소해요. 그리고 환경을 깊이 생각하고 이분이 베를린 필하모니의 그 바이올리니스트면서 또 지휘자도 하셨던 분인데 바로 그 작은 아버지가 리하르트 바그너 있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저에게 노자와 장자, 동양 철학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과학기술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곧 멸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에 어때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상하죠? 얼마 전에 태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재민이 1,000만 명이 생겼어요. 작년에 우리도 그랬지. 우리도 여름에 서울이 물에 잠겨서 까딱하면 우리가 여기 없을 뻔했어요. 그죠? 바로 이 자리 근처네. 그래서 이게 그 독일 할아버지가 저한테 노자와 장자를 가르쳐 줬는데 그 할아버지는 진짜 100원 채식, 우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꿀도 안 먹고 아주 순수한 채식주의자셨는데 하여튼 그분은 아침에 새벽 5시쯤 일어나서 냉수 마찰하고 앉아서 이렇게 그 명상을 하세요. 옛날에 우리 선비들처럼.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그분은 뭐 물론 유기농만 드셨고 또 우리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김치도 뺏어 먹고 김도 뺏어 먹고 또 집에서 어머님이 미역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나눠 먹고 그랬죠. 근데 뭐 그때만 해도 독일은 이제 환경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주말에 그 유기농 장터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할아버지하고 거기 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한식이 왜 좋으냐?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한식이 단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은 손을 안 대고 생으로 또 가능하면은 섞어서 먹으니까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발효식품. 제가 아까 노래 제목이 아까 뭐였죠? 김치, 된장, 청국장. 아니 근데 막 된장녀라고 막 된장을 막 비하해. 이런 세상에. 아니 아마 여러분들 진짜 된장 먹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려. 제가 진짜 된장을 여기 가져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시꺼먼 된장 한번 찍어 먹어봐요. 살짝. 진짜요. 이게 4년이 넘은 된장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꺼 먹으면 아유 그 입맛이 떨어져서 안 먹는다 그럴 거야, 막 그죠? 근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먹는 마트에서 나오는 된장은 진짜 한 달도 발효 안 시킨 건데 이거는 적어도 된장은 4년 이상 발효시켜야지 제맛이 나와. 밭에서 따온 이런 상추에다 이렇게 싸서 먹으면은 요 안에 고기가 전혀 안 들어 있어도 훨씬 맛있어요. 이런데 말이야. 그 2, 3분 만에 기름에다 넣었다 꺼내서 만든 패스트푸드하고 이 비교가 안 되지. 5년씩 발효시키면 아마 아무도 장사 안 하려고 그럴 거야. 돈이 되나? 돈이 안 되지. 음식은 돈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나쁜 음식을 기름지고 단 걸로만 그냥 다 사람들 입맛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러한 장이 항암 효과, 암을 방지해준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관심의 대상으로, 초미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식의 또 특징이 뭐냐면 대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탄수화물 원으로 뭘 먹죠? 쌀, 보리 이런 거 먹죠. 근데 밀가루 먹으면 어때요?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그 글루텐이 이 소화 불량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알러지원이에요, 또 알레르기. 그래서 이 밀가루 알레르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음식은 특별히 소화도 잘 되지만은 대사가 잘 일어나고, 왜냐하면 온갖 영양소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또 갖가지 나물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영양소 이런 거 먹으면 또 면역력이 아주 강해져서 병에도 안 걸리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채소와 육식의 비율. 이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섭취하는 채소량이 2배나 많아요. 그래서 채소 대 육식의 비율이 8대2다. 이게 황금 비율이라 그래. 왜 그러면 우리가 육식을 안 하고도 이렇게 건강 유지할 수가 있나?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백질 원으로 육식 말고 바로 콩에서 섭취할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주하고 한반도에 걸쳐서 콩의 원산지다 이거지. 지금은 뭐 대부분 수입한 거 이런 걸 많이 유전자 조작된 게 또 많죠. 이런 거를 우리도 모르게 수입해 먹고 있지만 참 이게 비극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우리 민족은 원래 사실은 이제 기마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한반도에서 정착을 하면서 농경 민족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육식 대신 콩으로 이제 바꾼 게 건강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 음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많이 먹는다. 여러분 들기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고소하죠. 들기름으로 만든 김, 와, 아싸. 옛날에는 솔잎으로 했지. 솔잎으로 종지에다가 들기름하고 소금 비벼서 우리가 직접 김에다 발라서 화로에서 구웠죠, 그죠? 그게 진짜 맛있는 건데. 근데 들기름이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요.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이게 50%가 넘어. 여러분들 오메가3 지방산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올리브유 생각나죠, 그죠? 그리스 식단이 세계적으로 건강 식단이다 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는 잽이 안 돼. 거기는 육식이 너무 많아. 지방 섭취량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는 정말 절묘하게 황금 비율 8대2 채소와 육식의 그 비율이 이렇게 유지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금방 얘기한 대로 바로 콩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콩. 그러니까 만약에 콩이 없었으면 이제 불가능했겠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건강을 되찾으려면은 주먹밥을 좀 먹자.
현미 주먹밥을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학교 구내 매점에다가 제가 이것을 팔도록 제가 리시프를 줬어요. 이거는 뭘로 만들었냐면은 현미 찹쌀 반, 그다음에 오븐도미 반.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도정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네랄, 비타민, 효소, 식이섬유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죽은 음식이야. 그럼 먹어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안 돼. 살이 돼서 쌓여. 그냥 나가면 무슨 병? 당뇨. 그냥 당이 그냥 나가면 당뇨야.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된다. 현미를 먹어야 되는데 애들은 싫어하잖아. 거칠다고. 근데 현미 찹쌀은 괜찮아요. 거친 게 전혀 없어요. 또 오븐도미는 아시다시피 씨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고스란히 3분의 2 이상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따져보면 현미의 90% 가까이 영양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맛은요 정말 좋아요.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데. 그래서 제가 좀 가져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자, 한번 직접 드셔보세요.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이제 호두하고 사실은 뭐 매일 이렇게 직접 주먹밥을 만드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저는 그냥 간단히 이 현미하고 오븐도미 섞은 거를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어 놨다가 아침마다 물 끓여서 그냥 누룽지 만들어 먹어요. 우리 와이프는 자고 있어요. 안 깨워도 돼. 그래서 이렇게 이 현미를 섞은 이러한 그 주먹밥을 만들어서 매점에 갖다 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매점에서 주로 팔던 햄버거가 다 도망갔어. 얼마나 이게 무섭길래 다 도망갔나? 진짜요. 애들이 안 먹어요. 햄버거 안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어저께 만든 거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학교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맛있다 그러니까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농사도 짓고 또 한강에서 맛있는 물고기도 잡는 어부의 아들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한강가에 그 텃밭, 사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일을 많이 했어요. 학교도 가기 전에 여름이면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밭에서 한참 일하다가 학교 갔어.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직접 그 농장을 일궈가지고 그렇게 직접 그 텃밭을 가꾸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텃밭에서 우리가 직접 재배한 채소들은 향기도 강하고 좀 뻣뻣해요. 뻣뻣하지만 쌉싸름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요새 그 칼라푸드 먹기 열풍이 미국에서 불고 있다는 얘기 들었죠? 네. 그래서 이게 암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텃밭을 그 식물을 가까이 하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손쉽게 행복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식물을 가까이 한다. 텃밭을 가꿔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쌉싸름하면서 좀 질기긴 하지만은 평소에 직접 우리가 심어 먹으면은 당연히 피곤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미네랄, 비타민, 효소, 식이섬유 거기다가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라 그랬죠. 다 같이 파이토케미칼. 그게 바로 식물 영양소예요. 그런 색소나 맛이나 그러한 그 향기 물질 이런 것들을 섭취하려면 직접 심어서 먹는 수밖에 없어요. 유기농 식품을 먹어도 되지만은 그래서 나는 지금도 뭐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져왔죠. 자, 이게 밭에서 내가 직접 아침에 따온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당류예요. 이게 향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직접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게 약재로도 쓰이지만은 자 여기도 하나. 어때요? 향기가? 네, 정말 향긋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심어 먹으면은 당연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이런 것도 안 걸리고 비만도 방지될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맑아지고 눈빛이 아름다워진다. 그죠? 그리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힘차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는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그 채소들을 가꿔 먹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그 동안에 연구했던, 요즘에는 제가 이 천년초라는 연구를 했어요. 이게 한 10년이 넘게 제가 연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민 스님이라는 평생 저의 멘토를 하신,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어떤 자연 철학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걸 연구해봐라, 이걸 주셨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쭈글쭈글하죠? 왜 이렇게 쭈글쭈글할까? 맞아요. 이게 영하 20도가 돼도 안 얼어주고. 아니, 선인장 하면은, 전 사실은 이제 미국에 한 몇 년 동안 텍사스 보건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알로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다육식물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선인장은 다 영하만 내려가도 시꺼멓게 퉁퉁 불어 죽어요. 근데 이놈은 영하 20도가 돼도 안 얼어주고. 이렇게 보니까 겨울에 스스로 수분을 다 빼가지고 쭈글쭈글해져서 이렇게 지가 누워. 그래서 이렇게 눈에 덮여서 겨울을 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놈이 칼슘 함량이 5%, 6%가 나와요. 메르치도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얼지 않으려고 칼슘을 막 흡수한 거야. 뿐만이 아니고 식이섬유가 절반이 넘어요. 60%가 넘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변비에는 아주 그냥 최고지. 그냥 3일만 먹으면 뻥 뚫려 그냥. 굉장한 거야 이게. 근데 더 놀라게 뭐냐면은 플라보노이드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역 물질, 자기 방어 물질, 일명 뭐라 그랬죠? 식물 영양원.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보통 식물들은 기껏해야 0.12%인데 놀라지 마세요. 7%, 8%가 나와요. 와, 칡뿌리가 특별히 많은데 그거는 기껏해야 한 1% 정도 되는데 보통 식물의 50배, 100배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이걸로 특히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이거는 옛날에 집집마다 다 초가집 시절에는 화단이나 집터 밑에 이걸 다 심었어. 그래갖고 뭐 했었죠 이거를? 그렇지. 상처나는데 바르고 화상 입은 바르고. 특히 옛날에는 그냥 맨날 놀다가 들어왔지. 요즘 애들처럼 무슨 학원이 어딨어. 밤늦게까지. 그러면 다들 까져 들어오는 게 일인데, 그때마다 이걸 잘라서 발라주던 게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해봤더니 진짜 항염 물질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치약도 만들었더니 잇몸병 같은 게 없어지고, 또 이거를 국수에다 넣어 먹으면요, 국수 알러지 있죠? 터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돼. 이런 게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실 이제 천년초의 열매도 아주 좋아요. 이게 천년초 열매인데 색깔이 기가 막히죠. 이거는 또 특히 천식이나 기침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청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갈아서 그냥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용도가 무지무지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얼굴에다가 바르면은, 붙이면은 뭐가 되죠? 마스크팩이 되요. 마스크팩이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보습 효과가 있는 트레할로우즈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해 왔죠. 된장녀 무슨 엽전해가지고. 근데 저는 외국에 살면서 느꼈어. 우리의 문화야말로 정말 깊이가 있고 수준이 높고 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자연 철학을 담은 노래인데, 한강은 흐른다. 아시다시피 한민족은 강에서 문화가 형성이 돼서, 특히 한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의 역사와 그렇죠? 생명이 흐르는, 문화가 흐르는 강이야.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강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모래섬이 있었고 거기 가서 조개 잡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 개발한다고 다 메워버리고 막아버리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나는 이 한강을 옛날에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 시를 오세영 선생님의 시에다 제가 작곡을 했는데, 받은 순간 너무나 그냥 짠하는 그 전율 때문에 제가 이 시를 들고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행주산성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한강을 탁 내려다보면서 우리 민족의 어리 이 노래에 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자, 박수.
한강은 흐른다 산과 들 사이 길러 복숭아 진달래꽃망울 터뜨리며 오늘도 무지개로 소리 없이 흐른다 한강은 흐른다 논과 밭 사이 길러 정보리 무배추 파랗게 물들이며 오늘도 비단길로 말 없이 흐른다 눈보라 휘날린 들 멈출 수 있으랴 폭풍 몰아친 길 돌아갈 수 있으랴 흘러서 영원히 이르니 태양에 이르러야 우린 것을 한강은 흐른다 마을과 도시를 지나 저마다 생의 등불 환하게 밝히면서 오늘도 은하수로 묵묵히 흐른다 묵묵히 흘러간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의 혼이 여러분들 가슴으로 들어왔죠? 네. 어쨌든 우리의 이 자연 철학이 음식 문화에 얼마나 정말 깊이 있게 나타났나 여러분들 정말 오늘 뼈저리게 느꼈죠? 오늘 이후로 다이어트의 최고인 한식을 먹는다. 특별히 면역물질이 많은 우리의 한식. 이것을 세계화, 즉 요즘에 이제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러한 우리의 건강한 자연 철학을 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조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상생의 가치관, 그걸 또 화이부동이라 그래요.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잘 어울려서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를 빛나게 환하게 등불이 돼주는 거지. 서로 그런 어떤 우리의 가치관을 이러한 음식 문화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밥상머리 교육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이고 저녁이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밥상에서 먹으면서 거기서 교육도 받았죠. 그냥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교육이에요. 왜? 아버지 어머님 드시기 전에 먼저 숟가락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쩝쩝대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맛있다고 나 혼자 그것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저절로 요거 하나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키우고 밥상머리 교육으로 사실 유명한 민족은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 몇 명 안 되는데 뭐 2천만 명도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 예술가, 마르크스 샤갈이라든가 뭐 핑커스 슈커만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 화가, 정치가 뿐만이 아니에요.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 어딨냐? 바로 가정교육.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거기서 민족의 어떤 그런 오래된 가치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7,000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단 20, 30년 사이에 뭐 돈이 뭔지 경제가 뭔지 여기 다 우리의 혼을 팔아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아픔을 다시 딛고 다시 우리의 민족 정기를 다시 살려서 이 노래도 퍼뜨려야 되지만 그 식생활 식겸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먹고 골고루 먹고 또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겠죠. 싱겁게 먹고 또 꼭꼭 씹어 먹고 또 가능하면은 발효식품 먹고 육식을 줄이거나 아예 안 먹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도 살리고 우리 몸도 살릴 수 있도록 그 식생활 식계명, 이제 제가 밥상머리 식계명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식탁에다 또는 아예 요즘 밥상을 하나 이렇게 장만을 하셔서 뜨뜻한 온돌에 앉아서 먹으면 진짜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